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스타트업 투게더 인터뷰 진행을 맡고 있는 와우테일 편집장 김태현입니다. 저는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빅뱅 엔젤스 공동대표도 맡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투게더는요, 투자 유치 중인 우리 스타트업들과 투자자들을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현재 투자 유치를 열심히 준비 중이거나 하고 있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출연을 당연히 기다리고 있고요. 스타트업을 찾고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도 저희들은 인터뷰 환영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지원기관에서 열심히 스타트업들의 투자를 도와주고 계신 우리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환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나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투게더가 더 많은 우리 스타트업과 투자자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후원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스타트업 투게더에 후원 의사가 있으신 우리 기관, 기업분들은 언제나 열려 있으니까요. 메일, 뭐 페북 메시지, 카톡 아무데나 연락 주시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 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스타트업 투게더에는요, 폴리퍼 코퍼레이션의 우리 석정웅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폴리퍼 코퍼레이션, 회사 이름이 어렵긴 한데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코딩 없이 모바일 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앱 빌더 서비스 힙빔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회사명은 플리퍼 코퍼레이션, 대표 석정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코딩 없이 모바일, 요새 뭐 노코드 이런 게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도 큰 뭐 유니콘 기업도 탄생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하던데, 노코드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네, 일반적으로 모바일 앱이나 혹은 뭐 홈페이지 같은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기존에 있는 코드들을 자동으로 변형하거나 혹은 재활용해서 개발자가 관여하지 않고도 모바일 앱이나 홈페이지를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저희가 노코드 서비스라고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벌써 이제 10여 년 전부터 뭐 워드프레스나 윅스 같은 홈페이지 분야에서는 이미 이제 거대 기업으로 성장한 서비스들이 있고, 저희 모바일 앱, 저희가 하고 있는 모바일 앱 분야에서는 이제 막 시장이 시작이 돼서 많은 기업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개발자가 없어도 기존에 있는 뭐 모듈을 활용을 해서 바로 할 수 있는데, 지금 홈페이지 쪽에서는 많이 나와 있는데, 금방 말씀하신 윅스라든지 워드프레스. 근데 모바일 앱도 이렇게 개발자 개입 없이 만들 수 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뭔가 좀 더 많이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힙빔이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네. 우리 힙빔의 현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현재 저희가 핵심이 되는 기술이 이제 모바일 앱의 각각의 부분들을 모듈 단위로 이제 모듈화하는 기술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는 특허 출원도 마쳤고, 검증 실제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면서 검증을 마쳐서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이제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이제 시드 단계에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 지금 힙빔에 들어가가지고 개발자의 도움 없이 저희가 지금 바로 모바일 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어떻습니까? 단계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한 6월, 7월 정도에는 홈페이지를 오픈해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릴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홈페이지만 열려 있고 해당 기능들은 다 닫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근데 뭐 사실은 말이 노코드 참 좋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진짜 개발자의 개입 없이 저 같은 개발 지식이 많지 않은 사람이 실제로 모바일 앱을 출시한다 이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긴 한데, 굉장히 과정이 좀 험난할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든 앱을 다 지원한다는 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좀 특화된 어떤 분야가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노리는 분야가 어디입니까? 보통은 모바일 앱을 10개 정도 카테고리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을 빼고 10개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나 SNS, 예약 플랫폼, 뭐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는데, 저희가 지금 최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것은 SNS랑 쇼핑몰 위주로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SNS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SNS를 하면 기본적으로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그동안에는 개발자들한테 뭐
우리 사내에 있는 개발자가 직접 한다든지 아니면 외부에 흔히 말해서 외주를 줘서 한다라든지 이렇게 개발했을 텐데 그냥 우리 걸 통해서 그냥 모듈화되어 있는 기능을 갖다 쓰면 바로 개발할 수 있다는 건데 모듈이 어떻게 쪼개져 있습니까? 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서비스를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습니다. 제일 유명한 SNS라고 하면은 뭐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여기서 최초로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회원을 모집하는 뭐 회원 가입 로그인 플러그인 하나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컨텐츠를 이제 업로드하기 위한 업로드 사진이나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플러그인이 하나 들어갈 것이고 여기서 조금 더 뭐 확장을 한다 그러면은 올리는 과정에서 바로 편집을 할 수 있는 편집 기능 또 이것도 플러그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올라간 게시물들에 대해서 이것을 뉴스피드로 출력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또 하나 플러그인 그리고 뭐 마이 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것이라던가 부가적으로는 뭐 댓글이나 좋아요, 친구 시스템 같은 것들도 다 플러그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모듈화 시켜서 저희가 만들어 놓고 예를 들어서 뭐 브랜드가 달라지고 뭔가 보여주는 게 달라지고 이렇게 뭐 UX, UI는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아까 뭐 회원가입 플러그인, 로그인 플러그인, 뭐 뉴스피드 플러그인, 뭐 사진 편집 플러그인 이런 거 갖다 쓰면 SNS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같은 서비스를 내가 뭐 개발자의 도움 없이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정확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걸 거고요, 그죠? 근데 뭐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SN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그게 아까 6월 달쯤에 우리가 서비스를 오픈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러면 약간 완성도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대표님께서는 자평하십니까? 네, 현재 제일 중요한 이 저희 툴을 써가지고 만들어진 결과물의 퍼포먼스는 일반적으로 개발자들이 만드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상황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고 다만 유저가 코드 없이 이거를 쓰게 어떻게 좀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을지 하는 저희 대시보드의 UI UX를 지금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이제 그 모듈로 SNS를 만드는 것이 뭐 좀 미래의 일이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그건 아니고 말씀드린 그런 것들은 다 일반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6월, 7월 정도에 저희가 서비스 오픈하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저가 어떤 특정한 기능을, 특수한 기능을 원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최근에 봤던 프로젝트 중에 유저의 건강검진 데이터를 연동시켜서 앱을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다른 기능들은 뭐 저희가 다 미리 이제 갖고 있을 수가 있지만 건강검진이라는 건 매우 특수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이제 유저가 요구를 할 때는 그거 기능은 따로 신규로 개발을 하고 기존에 있는 것들과 합쳐서 앱으로 출시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에는 노코드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뭐 저희가 뭐 따로 뭐 로우코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우코드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러니까 개발 공수를 적게 드릴 수 네네.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사내에 그런 개발자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우리 거를 그냥 힙빈 거를 그냥 갖다 쓰고 자기들이 개발해야 되는 것들은 특수한 것만 개발을 해서 서로 상호 연동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네, 그게 이제 저희의 어떤 서비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소스 코드가 공개되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공개한 어떻게 보면 API나 이걸 가지고 내가 원래 개발한 거를 이렇게 합쳐서 내 코드를 완성할 수 있다. 이거는 그럴싸해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네, 대표님께서 이 개발 출신 아니라고 하시는데 굉장히 좀 지식 수준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가 기술을 개발하면서 플러그인 모듈들이 A, B 개발자가 만든 것이 서로 모르는 개발자가 만들었지만 같이 사용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대전제를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다 같이 쓰인다고는 당연히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같은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쓰는 예를 들어서 아까 예시로 말씀드렸던 SNS 같은 경우에 뭐 사진이랑 동영상 파일을 이제 데이터에서 갖고 오는 플러그인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 테이블 컬럼의 이름만 맞춰주게 되면은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 그렇게 이제 저희가 만들었고 이게 뭐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가 다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기술이 뭐 제반 기술이 그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제일 뭐 제가 한 6년, 7년 정도 전만 하더라도 모바일 앱을 만들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개발자 3명을 뽑았습니다. 안드로이드, iOS 서버 개발자 3명을 뽑아서 시작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페이스북,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라는 iOS랑 안드로이드를 함께 이제 한 번의 코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 기술을 만들어내면서 점점 이제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 한 명의 서버 개발자 혹은 뭐 리액트 네이티브 개발자가 겸하거나 하는 방향으로 이제 왔고, 여기서 이제 뭐 구글도 비슷한 시도들을 했고, 또 개발자들이 쓰는 툴 안에서도 서버를 이제 만지는 데 있어서 그냥 자바스크립트만 가지고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들을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제반 기술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충분히 모바일 앱도 웹사이트처럼 모듈화 시켜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 서로 다른 개발자가 만든 플러그인들도 함께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뭐 다 우리 플랫폼에서 사용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거를 쓰면은 좋은데, 네. 기술적인 뭐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이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툴을 썼을 때는 저희 플랫폼 안에서 사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수익 모델과도 이렇게 저희가 아마 연관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제공하는 공통 기능들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플랫폼에서 돌아갈 것이고, 이 안에서 뭔가 앱을 그 기능을 위해서 만들었으면 저희 플랫폼을 계속 쓰면은 우리 플랫폼에서는 계속 트래픽도 발생하고 굉장히 뭐 좋은 일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아까 말했던 뭐 로우 코드라고 하는 게 그러면 다 우리 플랫폼에 와서 쓰고 가지는 않아서, 그죠? 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플랫폼이 있고, 아니면 나는 아마존을 이미 쓰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는 이렇게 연동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가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클라우드를 저희도 뭐 AWS 쓰는데, AWS 뭐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쓸 수도 있고, 뭐 국내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쓸 수도 있고, 다만 그걸 쓰는 데 있어서 저희 계정 밑에서 이제 따로 인스턴스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저희가 생각을 한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 힙빔 안에 있는 인스턴스를 쓰든 AWS에서 직접 이제 비용을 지불하고 쓰든 똑같은 이제 효용을 느낄 수 있다면은 그렇게 이제 안 하고 우리 거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객사를 뭐 저희가 뭐 이렇게 좀 유추해 보면, 제가 몇 년 동안 지금 예비 창업 패키지 이렇게 멘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멘토링했던 우리 팀들이 가면 갈수록 이제 개발자가 점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개발자 고갈 시대다 보니까 뭔가 아이디어는 있고 뭔가를 할 수는 있는데, 예전에는 저희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개발팀 없으면 창업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개발자가 너무 부족하니까 지금은 다 창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노코드 이런 플랫폼이 생기면 생길수록 그분들이 빠르게 자기의 아이디어를 시장 검증할 수 있는 앱으로 만들어서 뭔가 고객을 빨리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시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특화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더 높은 레벨의 어떤 플랫폼에서는 우리 걸 쓸까? 약간 이런 투자자로서의 약간 좀 우려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제 날카로우신 질문인데, 왜냐면 제가 뭐 저희 이 서비스 소개 드렸을 때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이게 MVP에서는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뭐 잘 되는 서비스가 너희 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 이유라고 하시면은, 저희는 일단은 첫 번째로 힙빔에서 만든 앱과 일반적으로 힙빔 바깥에서 만든 앱과의 퀄리티 차이는 없다. 다만 그거를 만드는 개발자의 뭐 능력에 따라서 이제 앱 퀄리티 차이가 나는 거지, 툴을 뭐 저희 걸 쓰고 안 쓰고 해서 차이는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 초반에 저희 툴을 써서 이제 개발력이 좀 부족할 때 좀 이 툴의 도움을 받아서 노코드로, 일부 로우 코드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이제 개발팀을 이제 꾸리게 된 상황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희망하는 모양은, 이 이제 고객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힙빔에 계속 가만히 있으면서도 뭐 신규 기능들은 충분히 내부에서 만들어서 붙일 수 있고, 이 힙빔에서 최초에 만들었던 부분들은 별도로 수정을 하지 않고도 그냥 그대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은, 적어도 이미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쓰고 있는 게 있을 테지만, 신규로 힙빔을 써서 성장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탈할 이유가 없도록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기존에 잘 쓰던 뭐 곳이 우리 걸 쓰게 만드는 거를 뭐 가정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죠? 아예 처음에 신규로 쓰던 힙빔에서 시작한 분들이 성장하더라도 힙빔에서 뭐 계속 머물게 하는 거,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목표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개발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당연히 저희 툴 쓰면 개발 리소스가 절감이 되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겠지만 초기에 저희가 설득할 수 있는 것은 이쪽보다는 새로 시작하는 팀이 이제 더 저희랑 핏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최근에 뭐 아까도 우리가 사전 인터뷰할 때 이야기를 나눴지만 어떻게 보면 노코드를 이야기하는 경쟁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점점 많아지고 있고 노코드는 아니지만 외주 개발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잘해줄 수 있는 것들도 막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우리의 뭐 잠재적인 경쟁사라도 할 수 있는데 시장 내에서의 경쟁 현황이나 뭐 이런 거에 비해서 우리의 강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로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노코드 서비스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에서는 뭐 이렇다 할 서비스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좀 시리즈 A에서 B 단계로 가고 있는 전체 밸류로 봤을 때 1,000억 정도 언더의 기업들이 이제 좀 있는데 그들 앱빌더랑 비교했을 때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은 빌더에서 제공하는 템플릿을 써서 노코드로 앱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 필요한 기능이 있으면 매뉴얼로 코드를 짜서 붙일 수 있다. 그쪽에서는 그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빌더가 주는 템플릿 안에서만 이걸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발 영역이 제한될 수밖에 없지만 저희는 애초에 개발자가 쓰는 것을 가정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플러그인 있는 거는 그대로 써서 노코드로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같이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 시장을 봤을 때 개발자들이 모든 것을 다 하는 시대는 저는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표현하기로 이제 API 비즈니스라고 하는 그 영역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 이제 자랑스러운 기업 중에 이제 샌드버드에서 채팅 솔루션을 만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이것을 그냥 API로 땡겨오기만 하면은 세계 최고 수준의 채팅 솔루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 채팅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쓸 수 있는 거죠. 이 채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API로 땡겨와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고 저희가 그런 시대가 왔을 때 저희는 하나의 미들웨어로서 이제 이쪽에서 제공하는 API를 가지고 여기서 비개발자가 이거를 저희 툴에서 사용해서 나는 개발을 하나도 안 하는데 뭐 샌드버드에서 채팅 쓰고 여기서는 다른 기능을 쓰고 해서 뭐 엄청나게 퀄리티 높은 앱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은 우리 플랫폼 히쁨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노코드를 지향하는 우리 플랫폼에 굉장히 많은 모듈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모듈화돼서 기능들이 딱 꽂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그 모듈을 만들 수 있는 분이 우리 내부 개발자가 있을 거고 또는 뭐 외부에서도 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내부 개발자는 어떻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 개발자가 이제 저 빼고 개발 인력이 7명 있습니다. 7명 있는데 거기서 이제 CTO가 있고 이제 CTO는 외국인 출신입니다. 또. 네. 그러니까 외국인 출신이 아니라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 CTO가 있고 이제 팀장급 인원들은 제가 이제 옛날부터 알고 있던 친구들 그래서 10년 차 정도 이상 되는 개발자들이 이제 개발팀 리드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뭐 훌륭한 여러 가지 커리어를 가지신 개발자 분들이 계시고요. 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걸 완전 오픈해가지고 아무나 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이드 할 수 있는 거라던가 혹은 뭐 중간중간에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내부에서 그리고 제가 뭐 직접적으로 컨택할 수 있는 이제 지인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 목표가 이제 6월달, 7월달 정도에 노코드 대시보드를 오픈하면서 가이드를 정리를 해서 개발자들도 자유롭게 외부 개발자들이 사용해서 플러그인 만들 수 있게 하는 그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은 서드 파티가 이제 플러그인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직접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플랫폼을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드는 플러그인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그다음에 아직까지 열지는 않았지만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자기가 만드는 플러그인을 올릴 수도 있고 뭐 양 플러그인을 전부 다 사용해서 노코드로 개발할 수 있는 우리 수요자가 있을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가 모이는 게 우리의 히쁨 플랫폼이 될 것이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재는 여하튼 우리 내부 인원들이 열심히 이제 플러그인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 요게 좀 더 되면 아까 6월달 말씀하신 게 외부에다 공개를 해서 이제 일반 뭐 이용자들이라고 해요. 수요자들이
우리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이제 앱을 만들 수 있는 거를 6월달에 오픈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뭐 항상 계획은 6월인데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딜레이가 그렇죠,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한 7월 정도에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인터뷰라고 하니까 뭐 약속을 한 달만 연기하고 그러시네요. 그렇죠. 항상 뭐 개발이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폴리퍼 코퍼레이션인데 언제 설립하셨죠? 제가 이거는 2018년 10월 달에 설립을 한 회사고요. 중간에 네. 한번 피봇을 했습니다. 피벗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전에는 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이 플리퍼 코퍼레이션이라는 게 플리퍼가 오리발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스킨스쿨을 예약하는 플랫폼을 이제 했었습니다. 앱 비즈니스를 했는데 제가 뭐 여러 가지 경험도 부족했고 제 이제가 부족해서 잘 되지 못하고 이제 코로나 2020년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 관광 사업이 되게 어려워지면서 그때를 계기로 이것을 접고 현재 아이템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때 그러면 아까 외국인 CTO라고 말씀하신 분을 만나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 이제 CTO를 만나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외국인 CTO가 뭔가 한국에 연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연이 만나게 되신 건가요? 네. 외국인 이제 저희 CTO는 현재 한국에서 9년째 살고 있는 결혼 이민을 와서 이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다만 이제 컴퓨터를 너무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좀 파트너를 찾고 있던 와중에 저랑 연이 닿아서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그러니까 2018년이면은 그러니까 3년이 넘었어요. 그죠? 3년이 넘었고 4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일반적으로 3년 미만의 굉장히 지원 사업이 많이 몰려 있어 가지고 이제 뭐 3년 넘었고 그리고 그동안에 지금 노코드라고 하는 걸로 힙빔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계시고 이걸 알아보고 일단 뭐 투자도 받았잖아요. 어디서 투자를 하셨나요? 네. 저희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그리고 스마일게이트 인베스트먼트한테 투자를 받았습니다. 언제 받으셨습니까? 금년도 1월 달에 받았습니다. 두 회사 다 뭐 팁스 운영사로 보이는데 팁스도 지금 끝났나요? 팁스가 이제 저희가 2월 달에 지원을 해서 최종 선정 확정이 돼서 팁스도 지금부터 이제 2년 동안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아까 말 노코드를 지향을 하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로우 코드 우리 개발의 리소스가 부족한 회사들이 우리의 공통 모듈을 가져가서 개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까지 지금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뭐 열심히 플랫폼을 오픈하기 위해서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새 워낙 수요가 많잖아요. 그죠? 뭐 개발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제 주변에도 보면은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아예 뭐 외주를 전문으로 하는 스타트업도 등장을 하고 또는 그 또 모델 삼아 가지고 똑같은 스타트업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장에 뛰어드는 것도 제가 많이 봤고 했는데 우리한테도 뭔가 개발 의뢰 뭐 이런 게 와서 뭐 플랫폼을 완성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매출도 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워낙 이제 저도 여기 이제 업계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주변에서 이제 많이 앱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원하는 플러그인이 지금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좀 플러그인이 좀 쓸모 있는 것들이 생기겠다 하는 것들만 좀 선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투자를 받으신 지는 얼마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실 2022 올해 1월에 투자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라운드를 아마 새로운 라운드를 뛰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만약에 어떤 뭔가 마일스톤이 달성이 되면 그때 다시 난 투자 라운드에 뛰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어떤 마일스톤이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앱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제 개발사라고 하더라도 규모가 이제 아무리 있더라도 뭐 1년에 이제 수십 개의 앱을 만들 수 있는 개발사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 툴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목표는 뭐 한 1000개, 뭐 10,000개 했으면 좋겠지만 100개 정도라도 이 힙빔 툴을 가지고 출시된 앱이 있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큰 의미이고 충분히 시리즈 투자 뭐 라운드에 진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시기는 아직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금년도 말까지 저희가 좀 목표로 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금년도 말에 우리 힙빔을 통해서 100개의 앱이 출시가 되는 걸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현재. 뭐 목표는 더 높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100개 정도 해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00개 정도가 됐을 때는 내가 새로운 라운드로 한번 투자 라운드를 진입해 보겠다. 네, 그때는 이제 뭐 상황을 봐야겠지만은 일단은 투자 단계로 그냥 회사 밸류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좀 더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비개발자 입장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꼭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뭐 아마 바람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우리 투자하시는 분 중에도 아마 개발자 출신 아닌 분들 굉장히 많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관심도 있을 것 같은데 국내에서는 왜 이런 시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안 된다고 해야 될까요? 못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우리는 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거는 모바일 앱에 대해서 조금 뭐 기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앱이라고 하면은 이 휴대전화에서 저희가 이제 앱 아이콘을 눌러서 켜는 것을 이제 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좀 뜯어서 보면은 웹 브라우저를 기반으로 하는 웹뷰 앱이 있고 안드로이드나 iOS의 리소스를 사용해서 돌리는 이제 네이티브 앱이 있고 이제 그 사이에 일부분은 웹뷰로 일부분은 이제 네이티브로 해서 돌리는 하이브리드 앱이 있습니다. 리액트 네이티브 같은 경우에는 뭐 통상 하이브리드로 보고 있는데 보통 다른 이제 국내에서 있었던 시도들은 제가 뭐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은 보통 이제 웹뷰 앱을 만들려고 이제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왜냐면 웹빌더는 이미 있고 이거를 그냥 어플리케이션 사이즈에 맞춰서 돌리기만 하면은 앱이 되니까 웹뷰 기반 빌더를 시도를 해보자라는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웹뷰 100%앱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유저가 사용을 했을 때 이 퀄리티가 네이티브가 들어간 부분들을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빌더로 만든 앱은 퀄리티가 안 나와. 우리가 진짜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못 쓴다. 라는 것들이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웹뷰 뭐 부분도 있고 네이티브에서는 완전히 네이티브로 돌려서 일반적인 개발과 차이 없게 이제 퀄리티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뭐 기존이랑은 다르다는 것이고 이거는 근데 뭐 미국 서비스를 써도 똑같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네이티브랑 웹뷰를 섞어가지고 퀄리티를 좋게 뽑아내고 있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는 미국 서비스들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코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개발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 개발자들이 같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개발자하고 옛날 일해본 경험에서 개발자들은 남의 코드 잘 안 보려고 하고 그죠? 그래서 아무리 뭐 주석을 잘 달아놔라고 해도 지가 아는 주석만 달아놓고 그래서 뒤에 오는 사람이 그 주석 다 폐기해버리고 다시 개발하고 그렇죠. 이런 경우 예. 되게 많고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리유저블 된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데다가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떻게 보면 나는 이 앱을 지금 리유저블하게 팔고 있는데 여기다가 네가 개발한 걸 갖다 붙여서 쓰라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서비스 정책상 아까 뭐 외국에서도 그런 걸 거의 허용해 주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잘 안 해주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뭐 우리가 뭐 특별한 더 뭔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단지 정책상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해외에서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앱이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당연히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이제 시도를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이거를 해결책으로 잡은 거는 각각 부분들을 모듈화 시킨다면은 재사용해서 내 거랑 붙여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다. 그리고 아마 방법을 찾고 있을 것이다. 저희가 뭐 유일하게 이 전 세계에서 할 수 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아닐 겁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으로 충분히 이 시장에서 좀 뭐 임팩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뭐 모듈, 플러그인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개발해 놓은 모듈, 그러니까 뭐 하여튼 굉장히 쪼개가지고 기능을 개발해 놨을 것 같은데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가 현재 이거를 그 여름 오픈용으로 갖고 있는 거는 SNS랑 이 쇼핑몰 쪽 뭐 개수로 따지면은 뭐 한 몇십 개 정도 됩니다. 몇십 개 정도 되는데 여기서 좀 파생해서 일부분을 조금 바꿔서 이제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여름에는 좀 더 많이 갖고 있고 그럼 뭐 약간 뭐 우리가 뭐 오픈할 때는 몇 개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목표가 있는 겁니까? 사실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이제 노코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간단한 게 이제 저희가 UX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기능을 또 많이 줘버리면은 사용자가 사용하기 어려워서 뭐 특히나 이제 저희가 쇼핑몰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이게 제일 이제 좀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가 크게 고민을 하지 않더라도 뭐 기능만 잘 돌아가면은 쇼핑몰 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최소한의 UX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뭐 저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쇼핑몰을 뭐 당연히 뭐 앱을 하는 것도 좋으신데 이게 워낙 이 앱을 사용하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사람들이 뭐 쇼핑몰 쿠팡 뭐 네이버 외에는 신규로 잘 깔려고 하지도 않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모바일 앱으로 제공해 주는 게 과연 이게 의미가 반감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저는 사업적으로 약간 들기도 하는데 물론 뭐 앱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너도 나도 만들기는 할 것 같은데 최근에 보면 대부분은 뭐 결국은 웹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공유를 하고 눌렀을 때 앱을 깔아라고 아니고 웹으로 그냥 보내고 거기서 좋으면 다시 뭐 앱을 깔고 이렇게 순환되는 것 같은데 앱에 대한 사람들의 사용이 어떻게 점점 늘어난다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앱 개발 비용이 이제 거기에 해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상적으로 앱을 만들려면은 뭐 아무리 싸게 만들어도 뭐 1,000만 원, 뭐 보통은 이제 3,000만 원 이상이 발생을 하는데 그 정도의 내가 이제 쇼핑몰 운영하고 있다고 했을 때 뭐 3,000만 원의 투자를 여기에 이제 해야 되나 하면은 대답은 놓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거를 뭐 무료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내가 그냥 하루 그냥 좀 신경 써서 만들 수 있다면은 당연히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인스타 광고가 있고 유튜브 광고가 있다. 라고 하면은 양자택일이 아니라 뭐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이 비용이 이제 지금보다 현격하게 낮아지게 된다면은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로서 작용을 할 것이고 당연히 더 출시 숫자도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좀 숫자로 이제 보자면은 모바일 앱 출시 숫자가 1년에 2,300억에서 2,800억 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추산하는 건 아니고 자료인데 근데 여기서 연간 출시되는 앱의 숫자는 다운로드의 0.001% 200만 개밖에 안 됩니다. 웹사이트 출시 숫자가 연간 1억 개고요. 이거에 비교해서도 현저하게 낮은 수치고 이거는 결국에는 모바일 앱 만드는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리 뭐 이야기 들으니까 폴리퍼 코퍼레이션은 투자를 받은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노코드 또는 로우 코드 그러니까 개발자가 부족한 시대에 개발자가 없이도 또는 개발자가 적게 투입돼도 만들 수 있는 모바일 앱이 있다면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시도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도 일어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모바일 앱에 지금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대표님은 굉장히 유니크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고 올해 6월, 7월쯤 되면 새로운 결과물이 나와서 이제 고객한테 진짜 실제 시장에서 이제 검증을 받을 텐데 그때 검증되는 걸 보시고 관심 있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우리 폴리퍼 코퍼레이션한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우리를 주목하게 될 우리 투자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고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이제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누구나 팀의 개발자를 가지지 않고도 자기의 아이디어를 모바일 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저는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똑같이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인터뷰 응해주셔서 우리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